부여 4개소, 두 이렇게 총 8개 유산이 유적이 백제 역사적 지구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백제 역사적 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백제 역사적 지구를 어떻게 홍보하고 활성화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본 내용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비춰졌었는데요. 이 장소는 이제 독일에 있는 본이라는 곳에 개최되었던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장 모습입니다. 2015년에 장소이고요. 아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한국에서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국제 회의가 국내에서 유치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에서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지만 이제 부산에서 또 한국에서 진행되는 만큼 저희 국내에 있는 17개 세계유산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백제역사적 지구는 이렇게 공주부여 익산에 있는 8개소의 백제 유적을, 왕도 관련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백제의 특징은 주변국들과 이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백제 후기, 앞에 한성 시기가 아닌 웅진, 사비 시기의 백제 유적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백제 역사적지가 등재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초로는 199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이 단독으로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었었는데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등재되기 직전에 어떠한 유산들이 등재적 가치가 있는지 사전에 국가에서 세계유산 센터 쪽, 위원회 쪽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본 등재 실사랑 이런 서류 검토를 통해서 세교상 등재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무령왕릉이 등재가 되었다가 한동안은 다른 유산들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공주부여 역사회적 지구라고 해서 무령왕릉을 조금 확대해서 공주부여에 있는 백제 유적들을 잠정 목록에 등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이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와 별도로 또 익산에서도 마음백제문화연구소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주셨고 익산시와 전라북도에서 익산 역사회적 지구라는 이름으로 같은 해에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재가 좀 본격화되다 보니까 국가유산청 예전에는 문화재청이었었는데요. 그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분과위원회에서 공주부여도 백제고 익산도 백제고 두 개를 합쳐서 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같은 백제 카테고리다 보니까 같이 하면 조금 더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백제 역사적 지구로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문화재청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공주부여 익산, 충청남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같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업무 협약을 한 후에 이제 준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에는 백제역사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출범을 했고요. 이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등재 추진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백제 역사적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1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수 있는 개소수가 한 국가당 한 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어요. 저희는 한국의 서원과 경쟁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어서 먼저 등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등재 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2013년도에 제출을 했고
2013년도에는 등재 신청서와 부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백제 역사적 지구 통합관리 사업단으로 등재 추진단이 명칭을 변경을 했으며 어, 가을에는 이코모스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외국인 이제 전문가분께서 현지 실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레터를 보내와서 거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이코모스에서 등재 권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 권고에 따라서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 독일 본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5년에는 그 일본에서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있었어서 저희랑 조금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일 감정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갈등 유산으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백제 역사적 지구는 이견 없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등재된 이후에 백제 세계유산센터라는 재단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8개 유산에 대해서는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통치 공간, 이념 공간, 사후 공간, 방어 공간 이렇게 유적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릉도 있고 제석사지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여기 사후 공간 부분이나 이런 공간들은 추후에 저희가 유산을 확장하는 확대 등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 밝혀진 유산들 또 그 가치가 확인된 유산들을 백제 역사특집에 포함시키려는 작업들을 또 진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는 통치 공간인 왕궁리 유적과 이념 공간인 사찰 미륵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려면 완전성, 진정성, 그리고 보호 및 관리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 혹시 OUV라는 말을 조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유산의 등재 기준이 충족돼야 되고 진정성과 완전성 요건이 맞춰져야 되고 또 보호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조금 맞춰야 되는데요. 백제 역사적 지구는 등재 기준 2와 3을 충족을 해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백제역사축지구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불교를 포함한 활발한 문물 교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백제인들은 외래 문화 수용에 개방적이었고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훌륭하게 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를 다시 일본 등 주변 지역에 전해주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백제는 강과 바다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해상 그런 교류를 조금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백제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아스카 문화 그 지역 쪽이 올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영향을 받았던 유적들도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되는 그런 결과를 또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유산 등재되었을 때 등재 결정문이라는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백제 역사적 지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내용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등재 기준 2와 3에 맞아서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재 기준 2는 백제 역사적 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들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고대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에 가져온 교류의 증거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서 등재 기준 2가 인정이 되었고요. 등재 기준 3 같은 경우에는 수도의 입지 선정, 불교 사찰, 고분, 건축물의 특징과 스탑을 통해 백제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등재기준 3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완전성과 진정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성은 유산의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수도의 역사적인 기능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완전성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진정성은 이 유산이 실제 그 백제시대의 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지, 뭐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전통적인 재료와 기술들을 통해서 보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여서 어, 진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리와 보호 요건은 저희 8개 유적 모두 국가사적,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있고, 또 공주부여익산은 고도로서 지정되어 있다시피 전체 도시 전체가 보존이 되고 있어서 관리와 보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개별 유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공산성은 옹진시대 공주에 위치한 백제의 왕성이었고요. 백제가 공주의 수도를 두었던 475년부터 부여 사비로 천도하는 538년까지 약 64년간 옹진성이라고 불렸던 왕성입니다. 그래서 공산성의 북쪽은 금강이 감싸고 있으며 남쪽은 토성이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요새와 같은 지형이고, 한성에서 옹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급박하게 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인 위치 등 지리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2.6m 정도이고요. 석성과 토성이 있는 구간이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는 개보축으로 인해서 석성 구간이 조금 많이 눈에 띄고, 토성은 동쪽 구역의 내외성으로 구분된 범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지금 토성의 이미지이고요. 이렇게 성벽의 판축 모습은 성벽이 이제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안에가 이렇게 판축 토성으로 시루떡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다져 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징인 벽지 건물 추정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3D로 저희가 복원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령문과 왕릉문 같은 경우에는 옹진시대 백제의 왕릉문이고요. 쌍릉과 같이 이제 무덤의 주인인 피상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산입니다. 또 유물들이 5천여 점 넘게 출토가 되어서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벽돌무덤과 불식 돌방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여러 개의 고분이 밀집하고 있지만 총 현재는 7개의 고분만 정비되어 있고, 세계유산으로는 7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분에서 5호분은 이렇게 돌을 쌓은,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은 해석을 이용한 도며 형태의 돌무덤 형태이고요. 6호분과 무령문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쌓은 전축풍 형태입니다. 터널형 벽돌 무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무덤의 형태나 내부에 출토된 유물들이 중국과의 교류, 또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6호분에는 사진도가 그려져 있어서 백제시대의 회화, 문화, 도교 문화 같은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관북유적과 부조산성은 부여에 있는 백제 400시기 왕궁유적입니다. 왕궁유적에서 확인되었던 대형 건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고 있어서 왕궁으로서 또 확인이 되었고요. 사비도성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사비도성을 감싸는 백마강을 굽어보는 위치에 부소산의 능선과 계곡을 가로지르면서 부소산성이 왕궁을 지켜주는 이제 배후 산성으로 위치하고, 남쪽에는 왕궁터인 관북유적이 자리 잡은 전조 후원의 왕궁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복리적 주변에는 현재에도 또 완공 건물들을 찾고 있는 발굴조사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유산의 확대 등재에 표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학술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면 그런 부분들은 세계유산센터에 이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또 판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을 다양한 재질의 흙을 쌓아서 다져서 만든 이렇게 토성 형태의 보도산성이 나타나고요. 요거는 이제 왕궁의 후원 역할을 하다가 또 평상시에는 후원 역할이다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는 방어시설로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왕복리 유적도 앞쪽에는, 그러니까 남쪽에는 정전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뒤쪽에는 후원과 정원이 위치했던 것처럼 광복리 부도산성 같은 경우도 같은 전주 후원의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림사진은 부여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평지 가람 건축의 원료를 보여주는 사찰터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 문화가 백제 불교의 문화로 완성되는 그 증거로서 1탑 1금당, 탑 하나와 하나의 금당으로 이루어진 백제 사찰의 형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찰터입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아스카데라나 시텐노지, 호류지 등의 백제의 양식을 따서 지어진 사찰들이 또 건립이 되었었습니다. 정림사지의 특징 중 또 하나는 기단 부분은 보통 석재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단으로 장식을 하는 합장식 와적기단, 평적식 와적기단, 기와를 쌓는 방식에 따라 조금 명칭이 다른데요. 기와를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와적기단이 좀 유행을 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완벽한 비례미를 보여주는 석탑으로 유명한데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의 석조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백제 고유의 석탑입니다. 부여 왕릉원은 사비시대 백제 왕릉군이고요. 여기에서는 아직 어떤 왕의 왕릉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은 불가했었기 때문에 1호분에서 7호분이라는 그냥 번호를 부여해서 명칭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무령릉 같은 경우에는 벽돌과 활석을 활용해서 무덤을 축조를 했었는데요. 여기 부여왕릉원 같은 경우에는 석재를 판석으로 제작을 해서 크게 다듬어서 이렇게 넓은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관을 넣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1호분과 1호분이라고 불리는 동안총에는 아까 6호분의 무랑릉과 왕릉원의 6호분에 있는 것과 같이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 나성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부여 사비 도성의 동쪽을 보호하는 그런 성곽이었습니다. 외곽성이었는데요. 중국 북위의 수도였던 낙연의 외성과 함께 동아시아 이른 도성의 사례로 증거로서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사비도성의 서쪽은 금강이 백마강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동쪽은 나성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성 같은 경우는 부도달성에서 이어져서 사비도성의 북쪽과 동쪽을 보호하고 있고요. 이 나성 또한 편축기법을 통해서 축조된 것을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기법은 이렇게 한 칸 한 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쌓아서 다져서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 왕궁유적입니다. 왕궁유적은 백제 왕궁 관련 시설과 궁장, 후원과 이렇게 또 금과 유리를 생산하는 공방시설, 사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궁장은 남북 490m, 동서 240m 규모로 전체 2대1 비율의 직사각 형태이며
왕궁의 내부는 남쪽에는 정치와 의례 공간이 있고 북쪽에는 후원 및 공방 등이 위치한 북측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백제, 중국, 일본 고대 왕궁 유적에서 나타나는 전조 후원의 왕궁 구조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가 건국리 유적에서도 보셨는데요. 규모가 큰 대형 건물지는 이렇게 초석 건물지로 정치와 의례와 관련된 역할을 했던 중층 2층 구조의 건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궁장이라고 불리는 왕궁의 담장 부분은 바깥쪽을 경사지게 깎아내어서 왕궁 내부를 담장 바깥보다 3, 4m 이상 높게 조성해서 궁장 밖에서 보면 더욱 장엄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호원 영역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정원 문화와 조경 기술을 받아들인 백제의 정원 문화를 보여주는 시설들이 확인되었는데요. 저수조, 암거 배수시설, 집수시설, 정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이 백제의 정원 문화는 일본의 정원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왕궁은 이후에 이제 사찰로 기능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왕궁 유적에 가시면 왕궁의 5층 석탑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쪽에는 이제 건물지들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후원이 있고 이쪽에 정원 유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륵사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평지 사찰소이고요. 미륵산 아래 넓은 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삼국유사의 창건설화가 전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을 전후로 폐사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까 백제식 이제 사찰 같은 경우 정림사진은 1탑 1금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륵사진은 1탑 1금당을 세 개를 합쳐서 백제식 가랑이 세종을 나란히 병렬시켜서 구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3탑 3금당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당 바닥에 있는 지뢰석을 깔고 1m 정도 높이의 장초석이라는 돌을 마른 목골로 놓는 독특한 구조의 초석 건물지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지혜를 볼 수 있었고요. 양쪽의 동원과 서원에는 석탑이, 가운데 중원에는 어, 목탑이 위치해 있었고 금당과 탑이 또 1탑 1금당 위치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탑의 보수 정비를 통해서 사리분화기가 출동하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왕의 비인 사태왕후가 발언하여 639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알 수 있고 누가 발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미륵사지와 왕궁유적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난 유산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발굴 조사를 마치고 정비를 진행하고 또 야간 조명 경관을 구성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동쪽에 이제 관람 데크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이제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하시기 편하게 무상의 관람로도 구성을 하는 등 이제 관람객분들의 편의와 또 유산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밤에 보는 미륵사지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야간에 하는 뭐 축제라든지 미디어 아트 이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많이 보시면 익산에 오셔서 이렇게 포토스팟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탑에서 바라본 서탑의 모습인데 여기 틈에 이렇게 앉아서 많이 사진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사진 남기면서 예쁜 곳에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유산에 방문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유산의 활용과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는 원래 보존,
문화재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신성시되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유산 주변에 항상 펜스가 높게 쳐 있거나 이제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거나 특정한 시간 이외에는 개방되지 않거나 이런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요.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행사, 또 유영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인기, 또 2001년, 뭐 2002년 이런 대규모 국가 행사에 따라서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문화유산이 어떻게 보면 관광지 또 방문해야 되는 장소로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에서도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존을 하면서 또 활용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시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문화재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정부나 이런 익산시나 저희 기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관람객분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유산을 어떠한 장소로 바라보고서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 또 유산이 지닌 역사적인, 예술적인, 또 학술적인 이런 가치나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뭐 2000년, 2010년 이후에 유산을 활용한 교육이나 유산에서 진행되는 체험, 공연, 축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에는 단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생생국가유산, 살아 숨쉬는 향교사원, 국가유산 야행, 전통상사 국가유산, 고택종갓집. 물론 유산을 활용하는 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유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어, 행사나 활용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서는 국가유산 여행 중에 이제 왕복유적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산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관람, 이제 야간에 개방을 해서 체험이나 공연 전시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런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행이 인기가 있으면서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저녁에 오다 보니까 또 1박 이상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향교소원이나 산사국가유산, 고택 종갓집도 유산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활용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면 또 그 지역 주변에 어, 이제 건강 활성화나 경제적인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유산 카테고리로는 세계유산 축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백제 역사축제도 2021년 그리고 3년, 4년 이렇게 총 3회 개최를 했었는데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에서 진행되는 축전이라는 행사가 2020년에 처음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궁에서 진행되는 궁중문화축전이 이제 크게 히트를 치면서 세계유산에서도 이런 조금 문화 행사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치단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4개 세계유산을 선정을 해서 개최를 하고 세계유산을 주제로 공연, 전시 등의 고품질의 활용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교육적인 세미나나 전문가 워킹 투어 이런 해석 프로그램 같은 복합적인 축전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유산이 등재될 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어야 등재가 되는데요. 그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이 유산이 어떠한 부분이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람객분들 또 국민, 외국인 대상으로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세계유산 축전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그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드론이라든지 미디어 파사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국가유산에서 좀 더 볼거리가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야간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주부여익산에 있는 저희 세계유산들이 거의 미디어 아트를 지금 주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 특히 미디어 아트로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저도 현장에 왔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웅장함을 더 느낄 수 있고 많은 관람객들이 좀 더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활용 홍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이나 홍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산을 활용하고 또 유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과 24년 그리고 21년에도 세계유산 축전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공주부여익산에서 동시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총 17일에서 21일간 한 2, 3주 정도 진행된 행사인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다양하게 백제국제지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어려웠던 점은 세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람객분들이 좀 분산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 이런 컨텐츠를 이제 매일매일 배포하는 부분 또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원래 등재가 7월에 돼서 7월에 처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비도 많이 오고 너무 뜨겁고 저희 유적이 또 야외에 있고 하다 보니 진행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서 2024년에는 9월에서 10월로 조금 선선했을 때로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개막 행사에는 이렇게 또 저희 5개 자치단체 충남, 전북, 공주부여, 익산에서 이제 다 오셔서 같이 행사도 진행을 하고요. 또 공연도 진행을 하고 이제 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시, 또 포토존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퍼포먼스 형태의 공연, 그리고 미디어 아트보다는 조금 간소하지만 야간 조명 경관을 구성을 해서 별빛 마스이라는 야간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12개국의 조각가들이 유적에 방문을 해서 유적을 보고 재해석해서 제작한 조각 작품도 만들고 수혜전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캠핑이나 또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랑 또 같이 이렇게 원정대라는 형태로도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제 탐험 RPG 미션 이렇게 백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이 이제 분장을 하신 배우분들이랑 같이 백제에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 어떤 역사적 내용이 있었는지 백제인이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쿠킹쇼 무왕의 도시락이라고 해서 무함은 왕궁 유적이 또 화장실 유적이 나오다 보니까 백제인들의 식생활을 알 수 있었던 것을 활용을 해서 무왕은 과연 무엇을 먹고 지냈을까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무왕의 도시락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도 기획을 했었습니다. 또 역사 강사인 최태성, 신용환, 궤도 이렇게 등 유명한 또 역사 강사분들을 모시고 백제 역사 규칙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또 풀어나가는 그런 랩차 콘서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추천을 진행을 했었고 또 차후에도 저희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추천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익산에서 진행됐던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인데요. 21년부터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석탑에다가 조명을 비춰서 또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 아트 형태와 드론으로 이렇게 또 구현을 해놓은 미륵사 참고서를 구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역을 넓혀서 많은 구역들을 관람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와 연지나 목탁지, 미륵산 숲 이런 곳으로 영역을 확정해서 좀 더 이전 연도와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어,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거의 돼가는데 잠깐 쉬셨다가 그러면 네, 다시 진행을 할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어가기 전에 한번 또 하나의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공주부여 입산이 고도로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주부여 입산 그리고 경주 신라유산이 있는 경주도 고도였습니다. 원래 4개 고도였는데 올해 2월에 한 지역이 고도로 또 지정이 되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다 너무 잘하시면 아시나요? 제가 먼저 지금 맨 앞에 계신 선생님이 손 드시는 걸 뵈가지고 한번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어, 정답입니다. 너무 제가 쉬운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 문제. 아직 기념품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고령입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 더 한국에 지금 17개의 세계유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등재된 세계유산 명칭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올해 등재된 세계유산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런 십시발 막 푸짐해 그래야겠어요. 모르시나요? 이번에는 다른 우산을 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임장 딸이 검기 이게 흥시 노래 보니까 흥시 네, 저희가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방구대 양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 또 진행되었던 활용 프로그램, 특히 익산에서 주로 주요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세계유산 왕궁 천년 별방 캠프 여기서 이제 1박 2일 동안 백제 왕궁에서 텐트를 치고 청년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 그런 활용 프로그램이었어요. 왕궁에서 자는 1박은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제 아무도 없는 왕궁에서 고요한 곳에서 석탑에 이제 불이 들어와 있고 왕궁을 산책을 하고 이렇게 올림픽, 뭐 축제 의식, 탑돌이 소원 나눔, 해맞이, 힐링 요가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 백제인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또 왕궁에서 달빛 공연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석탑 앞에 이제 대형 건물지 위쪽에서 공연을 진행을 했었어요. 다양한 뭐 국악이나 클래식, 퓨전 음악, 재즈 이런 다양한 콘텐츠로 이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어 와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유적도 산책하고 답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이런 활용 프로그램도 개최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미륵사지에서 담소라는 줄임말로 이제 미담이라는 활용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었었고요. 뭐 셰프, 영화 감독, 또 이제 과학 통역사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미륵사지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이 되었었고요. 또 박물관의 품 미륵사지라고 해서 미륵사지에서도 음악 공연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앙상블이라든지 파페라 뮤지컬 그리고 또 주말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또 연인 뭐 친구 이렇게 다양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또 하나 드리는 그런 문화 체험 행사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요 활용 프로그램은 아까 문희아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블로그로 만드는 백제 역사를 지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유산 야행 기간이라든지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라든지 다른 행사와 일정을 맞춰서 백제 왕궁박물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관한 세계유산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역 전시관과 연계해서 가족과 함께 이제 블로그로 유적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 공간에는 유적들을 블록으로 만든 이런 모형들을 전시해서 유적들을 볼 수 있게 했고 또 포토존도 구성을 해놓고 블록을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자유체험존 또 요즘 코딩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분들에게는 이렇게 코딩으로 기차를 이렇게 운행해서 공주부여 일선에 답사하는 이런 형태의 콘텐츠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이들만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행을 했었는데 아직 연령대가 조금 낮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혼자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중간에 부모님을 찾거나 중도 이제 하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그런 가족 단위로 해보자. 그래서 3인 또는 4인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10가족 내외로 한 회당 운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한 2, 3일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반응들은 처음에 유적에 대한 그런 간략한 소개를 앞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블럭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던 유적들을 또 아니 그 지역에 갔던 유적들을 직접 부모님이랑 같이 블럭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는 아, 블럭으로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구나. 이제 그냥 블럭은 애기들한테 던져놓고 애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같이 만들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블럭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시간이 되었다고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활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만든 작품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 질문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또 새로웠었어요. 왕궁리 유적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 지금 사진인데요. 왕궁리 유적에 병원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호원에 물이 있었으면 이 물은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른들의 시간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른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걸 통해서 또 저희도 많이 배우고 아 실제로 병원이 어디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왕궁이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계유산 등재가 7월 8일에 등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이랑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간 공주부여 익산의 국립박물관에서 국가유산청이랑 자치단체 그리고 국립박물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일주일간 홍보 부스, 뭐 만들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 녹턴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박물관 6시에 닫는데 6시 이후에 입장해서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문 닫은 박물관에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30명, 40명 이 정도 내외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6시 이후에 들어오셔서 박물관 이제 학예연구사님의 이제 해설을 들으시고 또 유적에서는 해설사 선생님께서 유적을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박물관으로 들어가셔서 음악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녹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가족 단위로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이제 친구분들끼리도 많이 오시는 프로그램인데 공주부여 익산에서 이렇게 요일이 다르게 하루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익산에서 한번 오셨던 분들이 다음번에 공주로 신청하시고 이렇게 좀 지역을 교차하면서 다른 지역의 유산들도 또 궁금해서 오시는 그런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제문화유산 주간에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백제 어록 이벤트라고 이거는 올해 처음 시도했던 이벤트였어요. 어, 유적에 오셔서 그냥 유적만 보시고 그냥 가시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유적 주변에 있는 맛집, 또 뭐 카페, 아니면은 뭐 소품샵이라든지 이런 곳들이랑 같이 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주변 상권에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먼저 공문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앞에 포스터를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면 이것만 붙여주시고 관람객분들이나 방문객분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 홍보 부스에 인증을 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시 캐시백을 해드리는 형태였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뭐 출장 갈 때 원래는 밥을 먹고 출발을 하거나 이랬는데 가서 먹게 되더라고요. 또 익산이라서 밥도 한번 먹고 차도 한번 일부러 더 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조금 어, 우리 주민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서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지역 상권을 이용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놀러 왔다가 여기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여기도 방문해보고 이렇게 조금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시도해봤던 이벤트인데 조금 반응이 좋았어서 좀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는 뭐 백제시대에는 유산을 남겼고 우리 테이블은 빈 그릇을 남겼다 이런 뭐 문구도 있었고요. 어디는 예쁜 포토존에는 백제시대에도 인스타가 있었다면 여기는 셀카 성지 이렇게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했고 이렇게 지금 또 인증샷을 남기신 분들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백제 국가유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행 프로그램 중에 거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여행 프로그램이었어요. 봄에 벚꽃 피는 왕궁 유적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4월에 보통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왕궁에서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 야간 특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그래서 금토일 3일간 밤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알기로 익산 백제 국가유산 여행이 단연간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충남권, 전북권 뭐 다 많은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돌이나 연등 띄우기, 뭐 캐리커처, 수막새, 무드등 만들기, 그림자 인형극, 푸드코트 같은 것도 있어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행사로 국가유산 여행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백제의 밤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어, 야경, 버스킹 공연 등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또 역사 강사 최태성이 함께해서 이렇게 궁담, 또 무형유산 어울림 한마당, 피크닉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익산 야행의 좀 또 특별한 점은 익산 고도육성 세계유산 보존주민협의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세요. 이렇게 한지등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또 실제로 등 만들었던 것을 전시도 하시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우수 사례로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이게 관이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행사이지만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우수 사례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좋게 생각했었던 거는 또 탐리마을이라고 왕궁유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주민분들도 국가유산 여행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여기 원래는 담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왕궁유적에서 탐리마을로 들어가는 문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접근성도 좋아졌고 탐리마을에 계신 청년분들이 플리마켓도 운영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또 왕궁 주방이랑 김치전, 파전, 뭐 막걸리 이런 것도 판매도 직접 하시고 마을에 계신 백제 사회관에서 글씨, 뭐 가훈 같은 것도 써주시면서 많은 가족분들도 다녀가시더라고요. 그 탐지마을 백제인들 이러면서 분장하신 배우분들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백제로 떠난 여행같이 그렇게 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계유산 또 국가유산이지만 주민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국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존도 중요하고 활용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연구도 중요한데 최근에 많은 연구의 방향들이 어, 이 유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유산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까? 전문가, 이제 교수님들 또 전문가분들이 바라보는 유산의 모습도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그냥 생활의 터전일 수도 있고 내가 예전에 수학여행 갔던 그런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 바라보는 그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주민분들께서 유산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체험을 운영을 한다든지 주도적으로 그것도 관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좀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보존의 이유로 규제라든지 어떤 피해가 있었던 분들에게도 유산이 주는 혜택은 무엇인지 유산을 방문하니까 관광객들이 늘어서 주민분들의 생계가 더 좋아지거나 수입이 좋아지거나 또 교통이 편해지거나 내 삶의 터전 주변이 깨끗해진다든지 이러한 혜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의 보존, 활용 이런 것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행복이 유산의 행복이고 선생님들의 그런 애정이 또 유산에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께서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 최대한 한번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익산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원래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이었던 미륵사지에 있던 전시관이 국립익산박물관으로 개관을 다시 했습니다. 국립으로 승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됐던 유물들도 한 역할을 했고 또 세계유산 등재도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립박물관이 개관을 했고 또 백제왕궁박물관도 왕궁이 유적 전시관에서 백제왕궁박물관으로 재개관을 하면서 명칭도 변경이 됐고 전시 콘텐츠도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주는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왕궁 유적 전시관, 물론 왕궁이란 단어가 있지만 백제 왕궁 박물관 조금 더 여기가 왕궁이었구나. 왕궁에 대한 걸 전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이죠. 고도 한눈에 익산 세계유산 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세계유산 센터 국내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개관을 해서 많은 다른 자치단체 분들께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학술회의도 개최를 하고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아까 언급드렸던 중요회 분들께서도 이 안에 사무실을 두고 계십니다. 이런 세계유산 센터가 또 그 시티 투어 버스 코스에 하나에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유산 센터를 좀 활용을 해서 이 안에서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 이 캐릭터 뭘로 보이시나요? 닭 같은가요? 저희는 봉학이라고 해서 만드는데 애기들한테는 닭 같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꼬꼬라고 많이 불리긴 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천봉이라고 저희가 세계유산 백지역지적지구의 마스코트로 이제 제작을 했던 캐릭터입니다. 이제 천봉의 천은 이제 임금 또는 왕을 상징을 하고 봉은 봉황,
저희 유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 봉황의 봉을 합쳐서 천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천봉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또 제작을 했었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촬영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렇게 쉽게 유산을 소개하고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해서 알리는 백지역세적지구가 등재되고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백지역세적지구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경주 역사적 지구도 경주지 신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백제 역사적 지구라는 이름이 모두가 들으면 세계유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조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도인 요거 고고 세계유산 백제 역사적 지구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이건 제작을 해서 저희가 뭐 교육청 쪽으로 많이 배포를 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홍보관 운영을 할 때도 배포를 해서 운영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알리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천봉이 얼굴이 달린 이 작은 미니 버스가 저희 홍보 차량인데 여기 지금 영상이 지금 틀어지는 거는 상단에는 이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잘 안 나오는 건데 이제 홍보 영상도 틀고 홍보 자료집이나 또 홍보 물품, 기념품 같은 것들을 이제 차량에 탑재할 수 있어서 여기 저희가 지역 곳곳에 이번에 마흔문화대전에도 왔었고요. 뭐 공주부에서 개최했던 백제문화제라든지 뭐 서동축제 이런 곳에도 가끔 오고 이렇게 지역 축제나 뭐 행사에 찾아가서 백제역사집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 차량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 서시고 보시면 다들 퀴즈 맞히시려고 열심히 줄 서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육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EBS 교육방송인데요. 그래서 EBS의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문화유산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5년에 등재되고 바로 이제 다큐멘터리 11편, 뭐 등재 과정 한 편, 또 각각 유적에 대한 한 편, 종합편 이렇게 만들어서 총 11편이 방영이 됐었고 16년에는 또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랑 같이 여행길 프로그램이라는 컨텐츠로 직접 답사하는 형태로 다큐멘터리를 또 13편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등재 10주년을 맞이해서 백제의 시간은 계속된다라고 해서 7월 8일 등재에 맞춰서 7월 6일에 상영이 됐는데 이렇게 문화유산 코리아 프로그램으로 또 다큐멘터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KBS와도 같이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어, 지상파 중국 송출로 인해서 좀 더 홍보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문 출연본을 제공받아서 저희가 해외 홍보에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역사 이런 것들은 뭐 국영수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흥미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 공주부의 익산 지역이 아무래도 약간 역사 여행으로 컨텐츠가 많이 잡혀 있어서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6세에서 9세 눈높이에 맞춘 이런 그림 책자와 워크북으로 구성을 해서 이 책을 보고서는 유적에 와서 직접 눈으로 다시 보고 워크북으로 체험을 하고 맞춰보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게 이때 백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미륵사를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이어 나올 수 있게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비밀품이다 보니까 조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교육청이나 학교 관련해서는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이외에도 또 다양한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도 유적에 관심이 많지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든지 뭐 문화상품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백지역사지구 관련해서 문화상품 공모전, 일러스트 공모전, 또 여행사진 공모전, 아동문학산 공모전, 그리고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해서 슬로건을 공모하는 이런 공모전에 다양하게 실시를 했었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가지고 심사에서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건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문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와 달리 조금 시간 소요가 조금 덜하긴 했었을 텐데 많은 그 슬로건 문구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올해 백제 가품은 세계, 세계 가품은 백제라는 슬로건이 대상을 받게 되어서 저희가 그 슬로건을 계속 활용을 해서 10주년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익산에서 발행하고 계신 개간지 뭐 미래의 표지나 저희 센터에서도 발행하고 있는 개간지 표지 또 기념품 디자인 또 포스터 디자인 이렇게 또 활용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일러스트 공모전 그 이전 연도 수상작들을 또 활용한 이렇게 포스터가 나오고 이 뒤에 배경도 다 일러스트 공모전 수상작들을 또 활용해서 2차적인 부가적인 그런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저희 소식지인데요. 여기 공주부여 익산에 대한 이런 행사나 또 최신 발굴 성과, 연구 내용, 또 세계유산과 관련된 각종 소식들, 또 재단에서 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가 연 4회 발간되고 있고 전국의 유관기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 배포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놀이 자료는 저희 백제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진행됐던 캠페인인데요.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진흥원에서 원래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국가유산을 매달 선정을 해서 이달에는 여기에 가보세요. 여기서 이런 이벤트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라고 국가 차원에서 조금 홍보를 하는 그런 대형 프로그램이에요. 그중에 저희가 7월에 등재됐다 보니까 7월엔 백제 고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흥원과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백제 고도의 길 오디오 가이드를 개발을 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유산에 답사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여행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여기 어때라는 숙박 웹사이트를 해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또 차량으로 오시는 분, 렌트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카 치스포 할인 쿠폰 또 공산성이나 부영 없는 원래 이제 유료 입장이다 보니까 무료 입장을 또 제공을 하고 한정판 배지나 온누리 상품권, 플라워 티세트, 또 방문자 여권 케이스 이런 것들을 좀 한정판으로 제작을 해서 진흥원에서 배포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간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한정판 배지 지금 아래 보시면 이렇게 향로가 그려져 있는 배지가 있는데 이 수량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하루 만에 다 동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 주차별로 조금 소분을 해놨었는데 저 진흥원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게 하루 만에 다 소진이 돼서 다음 주차 거를 앞당겨서 해야 될까요? 고민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원래 배정된 대로 이렇게 배치해서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렇게 소소한 액세서리, 굿즈, 한정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효과가 굉장히 컸고 내년에도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지금 왼쪽에 있는 제 그림인데요.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흑요석이라는 일러스트 작가분이 계세요. 국가유산청 홍보대사이신데요. 이 작가님께서 백제 역사적 지구의 공주부여 익산 유적 한 지역씩을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일러스트 공모전을 했었을 때는 그 일러스트를 그려주실 때 유증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그냥 구현해 주시는 형태였는데 이 작가분은 디즈니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서양 동화들이랑 같이 콜라보하는 형태로 많이 그려주셨어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가 누워있고 난장이들이 세 명은 잠깐 어디 갔나 봐요. 아무튼 이제 네 명의 난장이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 유적과 같이 콜라보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유산이 어딘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디 잠깐 네. 두 번째는 알라딘의 지니예요. 지니가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 건데 어, 대표적인 부여의 유물이죠. 그 백제 금동대학로를 향로를 저렇게 지니의 램프처럼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유적은 부여의 어느 유적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신도가 나왔다고 했던 나성육대 네, 맞아요. 일단 성유패인데 사천. 아니요. 막는 네, 그 맞아요. 태서에서 나왔는데 힌트를 드리면 여기 지금 사신도에 연암원이 보이는데 어디일까요? 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마지막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혼재되어 있어서 두 군데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미륵사지 아니고요. 이렇게 정원이 나온 익산의 유적은 어디일까요? 한국유적. 누가 말해주셨죠? 어묵유적? 듣긴 했는데 손을 참 진짜 선생님이세요. 네. 네. 그러면 퀴즈 하나 더. 요거는 왕궁유적인데 어떤 동화랑 같이 그려지는 건지 혹시 아실까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동화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또 공주의 무령릉과 백설공주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여 왕릉원에 이제 1호분 동화총과 이제 알라딘, 지니 램프를 그려주셨고, 일단은 왕궁리 예적 뒤에 이제 미륵사지가 좀 보이긴 하는데 왕궁리 예적의 정원에서 개구리 왕자를 그림을 그려줬어요. 저희는 처음에 이걸 보고서는 저희가 일러스트 공모전을 수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컨셉의 그림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예술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시각으로 유선을 창작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도 활용이 되면 저는 작가님을 이렇게 뵀었을 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컨텐츠를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이제 이 작가님께서도 유산에 직접 와서 답사하시고 유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동화와 이렇게 결합을 해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유산이 새로운 컨텐츠로 소비가 되고 또 이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런 일러스트를 공부하시고 그리시는 분들은에게는 또 새로운 자극이 되고 이 유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 막 생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죠? 이 아이 익산의 마스코트 마룡인데요. 어, 유산을 홍보하는 데도 또 그런 첨봉이는 못했지만 마룡이는 요즘 흥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룡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와 같이 유산이 배경으로 있으면서 또 유적이 또 홍보가 되고 이렇게 유적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익산 웹드라마 무왕의 꿈이라는 웹드라마를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어, 시민분들이 뭐 여기 다 출연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분들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고 이게 실제로 또 상을 수상하셨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무왕에 대해서 또 익산의 백제 역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세계 그룹 아시죠? 신세계 그룹에서 올해 여행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을 했었어요. 신세계 그룹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VIP 분들이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여행 상품이라서 조금 고품격
맞게 좀 하이 퀄리티, 좀 좋은 그런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백지 역사급지구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언제 런칭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백제의 역사가 굉장히 또 가치 있고, 또 왔을 때 들으면 더 내용이 깊이 있는 것을 이제 보시고서는 백제 유적 을 방문하고 공주부여 액선을 둘러보시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연락을 주셔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미륵사지 왕궁 유적도 있지만 또 최근에 아가페 정원이라든지 또 고스란이라든지 이런 또 굉장히 운치 있고 좋은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공간들이랑 같이 익산의 관광 또 세계유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여산휴게소가 미륵사지 휴게소로 이름을 바뀌면서 미륵사지 휴게소로 되면 이제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미륵사지가 익산에 있구나 또 그냥 여산휴게소보다는 미륵사지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또 이거는 이제 이름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어, 라면이 백제면이 나왔잖아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할인해서 백제면이라는 이름의 하얀 국물 라면을 만들었어요. 출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콜라보 해보려고 컨택을 했는데 잘 되진 않았지만 그냥 신라에는 신라면이 있다면 백제에는 백제면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또 할인이 익산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활용을 해서 또 국가 기관에서 하는 홍보와 또 이렇게 사기업에서 하는 홍보랑 또 타깃도 다르고 홍보 효과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과의 콜라보로 진행되는 국가유산 홍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백제 역사지구에서 많이 어, 다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